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창조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한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삶은 내게 단지 꿈 같은 상상이었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그 상상을 눈앞의 현실로 바꾸고 있다. 언젠가부터 내 삶 속 깊숙이 파고든 AI와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처음 챗 GPT를 사용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놀라운 결과물들이 순식간에 펼쳐졌다. 이전까지 경험한 AI는 설정한 질문과 답변을 벗어나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챗 GPT는 달랐다. 대화를 해도 전혀 끊김이 없었고 거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사람의 언어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공지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여 인공지능의 한계를 넓혀 나갔고 AI는 질문에 응답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벗어나 더욱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창작 분야에도 파고들었다. 처음엔 신기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그림들은 내게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궁금했다. AI는 도대체 어떻게 창작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까? 머신러닝이라고 기존에 이제 기계에게 학습시켰던 거를 이제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 그게 이제 가능했었던 게 아마 첫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창작의 영역까지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계기가 뭐냐면 사과 있던 거랑 그 배, 만약에 배를 이제 다르잖아요. 사과랑 배는 다른데 이게가 그 중간값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파장도 컸다. AI가 창작 능력을 모방하거나 발전시키면서 AI가 만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생성되는 학습을 이제 오로지 원초적으로 시켜는 거는 누군가가 만든 이미지겠죠, 인간이. 근데 그 인간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들을 이제 학습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누구 건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실제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라 AI 같은 이제 비디오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데에서 유튜브 자료들을 이제 무단으로 학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일러스트 작가라든지 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그림을 학습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AI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기술적인 혁신을 이끌었고 예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제 AI는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을 생성해내기 시작했다. AI의 발전에 긍정적이었던 내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AI에 의해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나는 AI와 동일한 조건의 코카콜라를 소재로 30초 광고 제작 대결을 해보기로 했다. 사전에 정했던 동일 조건은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고 30초 내외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대결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개의 광고 영상이 완성되었다.
두 팀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고를 완성했을까? 나는 AI팀과 인간팀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 분석해보기 위해 두 팀의 제작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우리 팀은 먼저 기획회의를 진행했다. 팀원 모두가 광고를 제작해봤던 경험이 없어 AI팀에게 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다. 코카콜라만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물을 튀게 한다든지 얼음을 빠뜨리게 한다든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영상을 만들려니 아이디어를 내기도 어려웠고 레퍼런스에 의지하게 될 뿐이었다. AI팀 영상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메인 카피를 어떻게 AI팀 영상보다 돋보이게 할 것인가였다. 우리는 AI팀에 비해 시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고 이 조건에서 보다 훌륭한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 검은 배경을 두고 제품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AI가 아직까지 복잡하고 세밀한 카메라 무빙까지는 구현해내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여 AI팀을 이기기 위해선 보다 화려한 촬영 기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촬영을 마친 뒤엔 곧바로 편집을 진행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디테일과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컬러 그레이딩과 컴퓨터 그래픽을 좀 더 집중해서 진행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광고 한 편을 완성시켰다. 우리가 광고를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은 총 2주 정도였다. 그렇다면 AI팀의 상황은 어땠을까? 나는 AI팀을 직접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3학년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재학 중인 정가을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예술 쪽 분야로 이제 생성형 AI가 생기고 난 이후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 스태프분들이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저한테 기획안을 주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실사 영상과 달리 AI는 그 영상 제작에 한계가 없으니까 그 점을 살린 영상을 만드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챗GPT랑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그 롤플레잉을 하는 방식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와 있고 챗GPT가 대표님, 저는 이제 말단 직원 이 역할을 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 우리가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준 카피라이트에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그거 문구를 정하자라고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챗GPT가 조금 단어 조합이라던가 그게 되게 다양한 가지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괜찮게 뽑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생성형 AI 통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이 하이퍼랑 런웨이 2개였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빨간머리 남자가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컷을 달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너무 빨갛게 나와서 이제 진저 헤어로 달라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딱 원하는 빨간머리가 나오길래 아, 이런 고충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그 뒤로는 입력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하게 원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직접 찍는 것보다는 소요되는 시간은 적었지만은 AI가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을 해야 원하는 영상이 나올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을 다듬는 데에만 오래 걸렸고 그 영상을 뽑는 순간부터는 이제 키워드 수정은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거 포함해서도 사실 이틀, 3일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영상 제작 과정에서 AI는 인간을 압도했다. 특히 작업 효율성 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우리가 촬영을 위해 사용했던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AI는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정을 자동화하여 혼자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완료했다. 실제로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AI를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나는 영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부탁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영상의 제작자는 공개하지 않았고 광고의 주제와 의도만 사전에 공개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두 가지의 광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A, B로 나눠서 그걸 보시고 거기 밑에 평가지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총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A팀을 선택한 학생이 7명, B팀을 선택한 학생이 2명으로 A팀의 승리였다. 학생들은 두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퀄리티 측면에서도 저는 A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포커스라든가 그리고 코카콜라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콜라라는 게 어찌 보면 시원하다, 좀 청량감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 느낌을 기억을 하고 뭔가 사 먹고 싶어지는데, A에서 물이 튀기는 거랑 그런 캔과 캔이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청량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A가 좀 더 시원하고 그런 걸 더 잘 받았던 것 같아서 A를 골랐습니다. 뭔가 A는 콜라를 좀 디자인적으로 좀 콜라 캔을 중심으로 좀 촬영을 했던 것 같고, B는 조금 콜라의 이미지에 맞게 청량감도 보여준 것 같고. 왜냐면 자연 경광에 비유해서 코카콜라의 시원함이나 뭐 이런 소리 같은 걸 이용했다는 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를 마친 뒤 나는 학생들에게 두 광고 중 하나는 기획안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AI가 만든 것임을 밝혔다. 저는 솔직히 그냥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혹시 보면서 아예 몰랐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광고까지 만들어낸 걸 보고 혹시 뭔가 AI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인가? 뭔가 위기감이나 이런 거 드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면은 굳이 사람을 쓰지 않고 AI만 써도 되니까 그거에서 좀 두려움이나 위기감이 느껴지긴 하죠.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내는 거면 몇 년 뒤에는 아마 AI랑 비슷한 정도 혹은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광고과 처음으로 나왔는데 못 맞춰버렸네. 교수님한테 혼나겠다. 공부 열심히 했다 우리. 결과적으로 AI는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AI가 제작한 영상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보고 AI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AI가 아까도 말했듯이 키워드를 못 알아듣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사실 제가 촬영을 해봐서 알지만은 어쨌든 촬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장소 섭외를 하는데 돈이 안 드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제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 2014년도에 스마트폰이 이제 빅뱅처럼 나옴으로써 이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모든 콘텐츠를 보면서 이 콘텐츠 소비가 진짜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뭐 기존에 뭐 한 1000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 그냥 사람의 손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앞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점 인공지능 도구를 툴로서 활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진짜 스페시fik한 그 어떤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조차도 아주 작은 영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콘텐츠조차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AI가 인간의 수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AI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속도가 인간의 발전을 앞지른다면 AI가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AI는 여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AI의 모든 창작 과정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입력된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생성해낸다. 그렇기에 우리는 AI의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레이션 AI 박세훈.